마켓 무버입니다. 작년 상승장에서 크게 소외됐던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세계 증시에서 최상위권의 수익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꼴찌가 올해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해봤을 때 30%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흐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세 종목이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 SDI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삼성 SDI가 4에서 5%대 약세를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좀 분석해 보자면요. 여전히 저가 매수를 노리는 단기적 관점의 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경향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이 받아내는 그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또 23%대 주가 급등세를 연출해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 한화오션도 35%나 급등하면서 평균적으로 25%가 넘는 수익률을 외국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메이저 수급이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상위 순매수의 종목들을 10위권 종목까지 넓혀서 살펴보아도 네이버와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권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국내 주력 산업에 투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을 잘 골라내고 있고요. 방위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 섹터의 순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무려 1조 5,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1조 원 이상이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인데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끊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23일에 SK하이닉스의 세부 실적 내용이 공개됩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예고해 놓은 가운데 세부 실적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렸고 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거품이 좀 꺼졌고 이제는 업황 자체가 좀 반등할 때가 됐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근호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진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신규 매수 기준으로 본다라고는 조금만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계속해서 반등할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은 아무래도 한 2개월 정도는 좀 지나봐야 우리가 한번 이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반등은 맞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두 분 다 또 똑같이 전해주셨는데요. 박근호 이사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의견이 좀 나왔죠. 근데 맞아요. 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좀 좋은 어떤 그 뷰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섹터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기관이 사고 있네, 외국인이 팔고 있네 차트를 보면 기관이 분명히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차트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 안을 좀 들여다 보면 연기금 쪽의 매수 외에는 사실 기관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연기금만 지금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코스피는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 상위주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로 우주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뷰도 상당히 좀 많죠. 연기금이 왜 굳이, 물론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식이 어제 열렸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전날에 기자회견할 때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아니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바로 해버리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나 이런 실적들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 전기차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저가형 전기차거든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과연 이익을 과연 과거처럼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일단 뭐 나쁘진 않지만 일시적 반등에 무게를 좀 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박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판매 물량이 60%나 늘어났고 가동률도 80% 이상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년을 목표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랑극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이제 강한 흐름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산업협회랑 이 배터리 셀 기업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을 했고,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악재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배터리 성장률이 좀 감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게 반등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터리 기업들이 대다수 캐나다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 당일날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는 25%, 그리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대다수의 이제 셀 기업과 소재 기업들이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력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지는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 그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력을 바라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어떻게 관세 정책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요 실적 추이 이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주가 반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가 이 반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